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라이브는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어경진 교수님과 함께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됩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긴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부인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어경진이라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좀 네. 자궁경부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시작하고 강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통신 불량이 있어서 그 시청에 불편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열면 좋을까 이제 고민해 봤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같이 암 환자 보는 사람들은 한 외래 진료의 넉넉 잡아 한 25% 정도가 네. 피가 나서 하혈을 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런 구절이 있으면 이제 어떤 내용일까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약성서에 있는 말씀인데 12년 동안 하혈을 해가지고 고생했던 여자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이 여러 의사를 참 찾아다녔는데 고생만 하고 또 이제 돈도 많이 썼는데 효험이 없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예수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옷깃을 스치는 뭐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뜬금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저같이 암 환자 보는 사람들이 되새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인과 예. 질환에 대한 설명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과연 이제 이분이 병명이 뭐였을까? 뭐 암이었을까? 뭐 근종 같은 거였을까? 뭐 이러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이었으면 12년 동안 생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아마도 재밌는 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그렇죠. 것까지 생각하시는 거 정말 참 의사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연 이제 믿음이 구원했다는 게 이제 과연 네.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생각들입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가 많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많이 괴롭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막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사법적인 어떤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윗집에 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덜 이렇게 반복돼서 통신 불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저희 층간소음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괴롭지만 이러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덜 괴로운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어라서 죄송하지만 이게 어떤 괴로움의 원인 자체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낯선 것이거나 그것이 예측할 수 없다거나 그리고 통제할 수 없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러한 불안감이 있을 때 아주 큰 괴로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막 이런 이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과 내가 치료에 대해서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아무런 어떤 증상이 있고 하혈을 하고 하지만 그 원인을 내가 내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어떤 병 때문이었는지 알고 증상을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다면은 이제 그 괴로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상황보다 더 과장해서 이제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해가지고 결국에 더 많은 괴로움을 겪는 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많이 어떤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불안해한다거나 공포감을 너무 가지신다거나. 예, 네. 특히나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고 오늘 이 비욘디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측할 수 있냐, 그다음에 그걸 통제할 수 있냐, 뭐 이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제 믿음이
공헌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연행 얘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거가 이제 요 해부학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복강 안에 이러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궁이고 양측에 난관, 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는 각종 병을 보는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궁도 자궁 체부가 있고 자궁 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는 쉽게 말하면은 자궁 내막에서 아이가 착상하고 이제 10달 다 큰 다음에 나온 입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무튼 변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병이 생길 만한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요 상피 껍질을 상피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또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검진으로 이거를 또 이제 검진도 해주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거가 이제 자궁경부암입니다. 네.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암 전 단계가 꽤 길기 때문에 암 전 단계에 충분히 발견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는 병이기도 합니다. 자궁경부 질환 조금 일찍 발견되는 편인가요? 일찍부터 이제 그 네. 전 단계를 앓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거를 또 저희가 조직 검사나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암이 되기 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검진만 잘 받으면 이제 좋은 경과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HPV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HPV라는 바이러스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라고 한 거 이유는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많은 경우가 이제 HPV라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병이다. 근데 이제 HPV라는 거가 이제 많은 경우가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100%는 또 아닙니다. 저희가 모르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100%라고 보기 좀 어렵고 실제로 어떤 성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에서도 이제 HPV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HPV 감염된 여성이 사실은 매우 많아요. 성인들의 50%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건데 이게 이제 성 경험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쭉 시계열로 봤을 때 거의 뭐 50% 이상이 결국에는 HPV를 가지게 되는 그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HPV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그렇게 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또 아닙니다. 너무 흔한 일이니까. 흔하기 또.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또 이제 아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HPV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네. 어떤 자궁경부의 상피, 요 껍질을 자극을 해가지고 HPV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숙주에 핵의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를 번식하고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궁경부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에 핵에 끼어 들어가요. 그거가 이제 점점점 증식하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요 밑에 기저막이라고 위에가 이제 상피고요. 네. 껍질이고 밑에가 이제 기저막이고 그 아래쪽으로 뭐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침범하게 되면 암이 되고요. 요 상피 안에 있을 때가 이제 말하자면 암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침범하기 전에 요 상피 안에 있을 때 적절한 검진과 진단으로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 내가 HPV가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지속적인 노출이나 이렇게 안쪽까지 감염이 될 때만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똑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뭐 암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뭐 99%는 아마 이제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PV는 또 종류가 또 많아요. 그래서 100가지가 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암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진 거는 이제 그 중에 열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16번, 18번 바이러스가 전체에 이게 이제 암이 발병된 경우인데 이제 암이 발병된 경우에 한 70, 80% 정도가 요 초록색
바가 이제 16번, 18번이 차지하는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또 그 중에서 16번, 18번을 이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 인자 두 가지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HPV 중에서 이제 16번, 18번을 음, 잘 보면 되겠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 표가 이제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바이러스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네. 우리 몸에 어떤 면역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가지고 여기 CIN3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암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가 또 이제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암의 전 단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IN3 같은 경우가 한 뭐 15% 정도가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적어도 CIN3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제 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충분히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또 HPV가 또 각광을 받고, 또 이제 HPV가 암의 원인이라는 걸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은 이제 많은 질문도 하시고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우리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그 백신도 하거든요. 네.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 상용화되고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16번과 18번에 대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이 이제 상용화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적절히 치료한다면은 결국에는 자궁경부암은 아마 미래에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자궁경부암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병의 부담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종류들이 있거든요. 서바릭스란 것도 있고, 가다실이란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가다실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러니까 9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건데, 요거가 이제 많은 여성분들 맞게 되면은 3번 맞으면 되거든요. 네. 02626고요. 만약에 오늘 맞았다 그러면은 2개월 후, 6개월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태워 맞으면 이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치료제는 아니고. 하지만 본인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많은 경우 대부분은 이제 암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보다 전암 단계에서 진료실로 오시는 것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암 단계에서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하면은 이제 자궁경부암까지 가지 않도록 이 단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가 세포검, 이것 좀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나라에서 20세가 넘으면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단위로 검진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우편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검진 대상이다. 이제 본인이 짝수년생이면은 짝수년에, 홀수년 이런 식으로 이제 2년에 한 번 나라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요런 이제 검사 결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 말이 좀 근데 어렵잖아요. 정상이면 네. 정상이면 알고. 근데 양성 세포 변화라는 거는 이제 암이랑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변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이제 검사 결과지 보신 분들 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기 또 자세히 좀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걱정돼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뭐 염증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염증이 사실은 질 안에 염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가려움증이나 뭐 냄새 나거나 분비물이 막 이런 거 없으면 굳이 병원에 안 오셔도 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비정형 세포라는 거, 영어로 이제 아스크 H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근데 말하자면은 세포 검사라는 거는 펩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이제 1분 안 걸리는 검사인데 네. 자궁 경부에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결국에는 병리과 선생님께서 이제 육안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100%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뭐 나빠 보이면은 나쁘다 이렇게 써주시겠지만 늘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염증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비정형 세포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암의 전 단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만나봐라. 의사를 만나가지고 뭐 기간을 두고 다시 검사하는 의사도 있을 거고요. 저같이 걱정 많은 사람들은 조직 검사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의 전 단계가 아니고 암의 전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조직 검사 하든지 해보세요. 그런 말이고요. 이 저등급 상태,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병변 이름을 나타나 주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세포 검사 단위에서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세포 검사는 의심이 강하게 된다 이 정도죠. 여기서 이제 조직 검사로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가시라 이런 식으로 검진센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상 소견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죠. 저 같은 사람도 오시면은 저는 조직 검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 자체는 사실은 이게 자세가 좀 불편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이제 용기 내서 오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경을 넣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질 확대경 보면서 하는 건데 일단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참 오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저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시면은 아주 많이 칭찬을 해드립니다. 용기 내셔 오셨기 때문에. 잘 오셨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이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귀찮고 또 시간 내기 직장 하루 빼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신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 암의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그걸로 그냥 완치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무튼 뭐 산부인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서 경부 이렇게 보시면은 육안으로 아무 지식 없이 봐도 이게 좀 다르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아주 깨끗해 보이고, 그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좀 이상해 보이고. 뭐 하얀 게 올라온 것도 있고 맞습니다. 빨갛게 된 것도 있고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자궁 경부에다가 일종의 약을 조금 이렇게 뿌려 보거든요. 네. 그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어떤 암의 전 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주파수 같은 게 변하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되니까 조직 검사 해봐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확대경, 질경을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조직 검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결과도 예전에는 뭐 종류가 많았어요. CIN 1, 2, 3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뭐든지 좀 단순하게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원화됐습니다. 저등급이냐 고등급이냐 여기입니다. 저등급이냐 고등급 이 두 개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저등급은 그냥 봐도 됩니다. 아무 치료 안 하고 왜냐면 반 이상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등급이면은 그 중에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급일 때는 이제 반드시 뭔가 치료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냐 저등급 병변이냐 고등급 병변이냐 이거 분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등급 병변은 뭐 예전에는 뭐 CIN 1, 2, 3 부르기도 했는데 뭐 CIN 1이랑 CIN 2 일부가 이제 저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CIN 2 일부랑 3가 이제 그냥 고등급 병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에서 찾아보고 오시는데 찾아볼수록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용어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혼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데서는 뭐 상피내암, 제자리암, 연기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CIN 2, 3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게 혼재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는 제자리 암이라 그랬는데 어떤 데서는 암은 아니고 뭐 고등급 병변이라 그러는데 이러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무슨 상피내 암 그러잖아요. 네. 제자리 암, 연기 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 같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그렇죠. 무섭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암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암이라는 어떤 걸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말을 좀 지양하고 그냥 고등급 병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길어요. 이제 상피내 병변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상피 아까 보여드렸던 앞 슬라이드 보면요. 여기 이제 상피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상피를 벗어나면 암인데 상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피내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고등급이냐 저등급이냐. 하지만 상피 내에 있기 때문에 암 전 단계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아직 암이란 이름은 붙어 있지만 암은 아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깨끗하게
암이 되기 전에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등급 병변이야 그냥 좀 지켜보거든요. 네. 이제 고등급 병변일 때는 이제 암이 기저부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기저부 침범했다는 거는 그 밑으로 뭐 혈관도 있고 림프도 흐르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이가 될 수도 예, 있는. 그게 암의 무서운 거거든요. 하지만 암 전 단계라는 거는 전이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경부에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원추 절제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큰 루프 이행대 절제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루프 전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아, 되게 혼재돼서 쓰고 있는 맞습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헷갈릴 네.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찌되었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자궁 경부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깔끔하게 떼어버리면은 해결되는 겁니다. 네. 이거 수술 일종의 수술인데 뭐 5분도 안 걸리고요. 뭐 보통 당일이면 당일 퇴원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암의 전 단계에서 발견하기가 쉽고 또 우리나라처럼 의료 선진국에서는 또 검진도 자주 받고 또 이제 HPV 백신 같은 경우도 많이들 맞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파란 게 자궁 경부암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 같은 부인암 의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 자궁 체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99% 정도 봐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네. 또 이제 서구화된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반해서 자궁 경부암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게 이제 자궁 경부암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신이나 검진 같은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암이 되신 분들, 이제 암의 전 단계는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검진식 놓쳤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검진을 잘 받는 분들도요 병이 좀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등급 병변이었다가 점점 HPV에 감염된 어떤 이제 세포들이 쭉 이 밑에가 이제 기저막이거든요. 네. 그 기저막 밑에가 좀 줄기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쭈르르르 자라나가다가 이 상피내를 다 채우는 이 상피내암까지 가는 것이죠. CIN3 고등급 병변까지 갔다가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기저막이라는 거는 매우 단단한 막인데 여기를 뚫을 정도로 강하게 돼서 뚫어버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도 흐르고 림프절이라는 거, 림프액이라는 것도 흐르거든요. 혈관이 또 별개로. 그래서 그거를 타고 몸의 온갖 분들을 다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뭐랄까 치료가 좀 광범위해지고 좀 복잡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암 전에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검진도 잘 받으시고 백신도 잘 맞고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막을 뚫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맞습니다. 차이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초기에는 증상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갈 일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무리 자극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성생활을 시작한 건강한 여성들도 정기적인 검진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제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부인 종양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권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검진센터에서 잘 하시고 또 그 사이에는 이제 그냥 자가 부담 우리가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1년에 한 번 하시면은 충분히 자궁 경부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자체가 매우 간단하거든요. 물론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뭐 1분, 30초도 안 걸리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것도 깊은 생각이긴 하지만 세포 검사 하지 말고 차라리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검진하면 어떠냐 이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네. 물론 바이러스 검사가 조금 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도도 많고 저같이 걱정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술할 때 검사할 때 바이러스 검사 무조건 하거든요, 같이. 네. 우리나라는 또 저렴해요, 또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도 이제 많이 권유합니다. 근데 굳이 뭐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출혈이 증상입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네. 나왔던.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출혈이 있는 분들은 사실 드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생리가 아닌 거 분명한데 출혈이 있다. 그것도 뭐 2주 이상 있다. 그러면은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궁 경부 쪽의 문제인지 자궁 내막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호르몬 관련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부정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생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잘 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네. 생리혈과 네. 저런 이런 부정출혈혈이 조금 양상이 다른가요? 예,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 생리 불규칙한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런 분들은 지금 혈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데 이게 생리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규칙적인 분들이야 이제 딱 때가 됐으니까 이제 생리하는구나 알게 되겠지만 불규칙한 분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리할 때에 나름의 또 느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지만 그죠? 맞아요. 누나가 조금 아, 막 그쵸. 하도 저한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호르몬 관련된 네. 어떤 증상들이 있거나 뭐 생리통이나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두고 볼 여지가 있겠고. 하지만 보통 생리 같은 경우가 보통 3에서 5일 정도 하고 길면 일주일 정도 하고 먹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출혈은 사실은 특히나 자궁경부암 관련된 출혈은 먹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2주 이상 됐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좀 그렇더라도 산부인과 꼭 가셔야 됩니다. 초음파 좀 보고 경부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경부를 보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검사에서 이제 조직 검사로 자궁경부암이 진단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그래도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어느 정도 방치하고 이러면은 몰라도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제게 오신 분들이 조직검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주기적인 검진이 가장 이런 맞습니다. 진단에 중요하겠네요. 예, 예.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진으로 발견된 경우는 증상이 생겨서 이제 그때야 발견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초기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술이나 뭐 항상 항암 치료 하더라도 예후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되었다 일단은 그랬으면은 뭐 암은 암인데 이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병기입니다. 병기라 그러면은 보통 암이면은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의사들이 관심 있어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따른 치료가 또 다르고 네.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기일 때는 경부에만 딱 국한되어 있을 때 1기, 주변으로 약간 침범했을 때는 2기. 이게 좀 더 진행해서 골반벽까지 진행하거나 저 아래까지 질의 하단부까지 진행했을 때 3기. 아니면은 그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원격 변이 될 때는 4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뭐 초음파나 간단한 검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CT나 MRI나 PET-CT 요즘에는 이것들이 매우 정밀해져 가지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얼추 몇 기인지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수가 중요한 거가 이제 기수에 따라 치료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나 2기 초, 2기 초, 2기 A라고 하는데 이제 네. 2A까지는 이제 수술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수술, 물론 방사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자체, 근데 이제 수술이 간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하는 여러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많을 만한 수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수술, 하지만 그 수술로서 완치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우리가 이제 자궁을 절제하는 건데 앞에 근치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 완전, 그러니까 자궁뿐만 아니라 주변 자궁방이라고 불리는 조직이랑 그 주변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광범위한 수술입니다. 자궁 바로 앞에 방광도 있고요. 네. 자궁 바로 뒤에 직장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림프절은 또 혈관이랑 가까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방광이라든지 방광으로 이어지는 요관이라든지 직장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자극되고 상처받고 이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혹시 좀 주변까지 잘라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암 자체가 고기만 딱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변을 가는 경우가 심찮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제 가까이 자르면은 암을 좀 남기고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한 세이프 마진을 좀 남겨놓고 질도 상당 부분 절제하고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해야지 깔끔하게 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술로서 해가지고 수술 조직 검사를 보고 예상했던 대로 1기랑 2기 초가 맞구나, 딴 데 가인은 없었구나 확인되면 이걸로 그냥 치료 끝납니다. 사실은 끝나고 이제 정기 검진으로 이제 돌려질 수 있는데 2기 말부터 이제 2B라고 하는 2B부터 이제 4기까지는 이건 이제 수술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하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예, 접수해야 돼서 맞습니다. 그런가요? 아이고, 어떤 네. 분들은 뭐 직장도 잘라내야 되고 방광도 절제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뭐 여기로 이제 장루로 변을 봐야 되거나 뭐 소변도 이제 배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고 또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이 말부터는 굳이 그렇게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술하지 말고 방사선 치료, 특히나 이제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동시호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아주 좋다, 완치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복잡하게 저거 이렇게 그려놨지요. 네. 이거 이제 방사선 종합 교수님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건데 또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은 부작용도 많았어요. 이제 광범위하게 쬐기 때문에 방사선 하고 나서 이제 막 방광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설사를 뭐 계속한다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정교하게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 병 부위만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방사선 하고 나서도 이제 삶의 질이 아주 뭐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암이 진단되었을 때는 이제 기술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치료를 하면은 성적이 좋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치료를 또 이제 저희 의사들이 관심 있게 하고 있고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이 경부암 걸려서 오는 분들도 심찮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임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 바뀌었거든요. 특히 저같이 암 환자 보는 사람들은 환자 살리는 게 중요하지. 임신, 향후의 임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암을 잘 극복하고 임신을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초기에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궁을 다 절제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아주 일기에만 해당됩니다. 아주 초기에만. 예. 네. 그리고 크기도 이게 크기가 이제 사실은 매우 관건인데 의사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2cm 넘어가면은 좀 많이 좀 걱정은 하거든요.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자궁을. 근데 2cm 미만이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능을 그 가능성을 남겨놓고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요 네. 경부 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경부랑 요 주변 부분만 절제하고 네. 또 다시 이 자궁과 이 질의 상단부를 연결을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궁 경부 절제술, 또 근치적이라는 말이 붙는데 근치장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로봇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 임신하고 아기까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젊으신 여성 임신 계획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이런 걸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신 계획이 없는데 그냥 보험 비슷하게 이걸 자궁을 남겨놓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드리진 않는 예, 방법. 이게 또 재발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임신 계획이 강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고생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생존율에 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원하시면은 초기에는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슈입니다. 개복 수술을 할 것이냐, 복강경 로봇 수술처럼 이게 이제 최소 침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복 수술은 배를 세로로 길게 열거나 가로로 길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도 느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합병증도 회복 시간도 느리고 아프고 그죠? 흉터도 남고 그렇죠, 네. 이럴 수가 있고. 하지만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요즘에는 배꼽 하나 뚫고도 할 수가 있어요. 회복도 빠르고 미용적으로 좋고 통증도 덜하고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201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진료실에서는 차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개복 수술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비교한 연구였거든요. 네. 매우 잘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믿는 어떤 대규모 전향적 연구였는데 거기서 우리 의사들은 전부 다 이거 두 개 다 생존율에 큰 의미가 차이가 없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예상을 뛰어넘고
개복 수술이 훨씬 더 예후가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한 분이 훨씬 더 재발도 많이 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또 이제 개복 수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궁경부암 수술은. 근데 이제 그 연구를 자세히 보면은 연구에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든 이제 연구 자체가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 수술이라는 거를 표준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수술은 이제 손 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의사들,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네. 경험도 중요하고, 또 이제 어느 기관에서 트레이닝 받았냐도 아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몇 케이스를 했냐, 의사가. 그래서 이제, 이제 환자분들도 명의 찾아가잖아요. 수술 받으러. 그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잘하게 됩니다. 특히나 복강경 로봇은 우리 특히나 대한민국 의사들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에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술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지가 않은 국가에서 이제 환자의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됐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복강수술을 잘하는 나라에서 그 연구 하나 때문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일단은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네. 대규모 연구에서 그 연구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또 큰 실험이라서 예, 그런 거죠. 왜냐면은 그 연구를 다시 하려면은 대조군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조군이 유해를 준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연구를 디자인을 앞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연대의료원도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있고 또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제까지 쭉 복용해왔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개복술이 좋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도 결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까 이제 2cm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암의 크기가 중요한 팩터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크기가 크지 않고 특히나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생각할 때 내가 복강경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깨끗하게 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들면은 복강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몇 분짜리의 이제 저기 뭡니까 몇 분 동안에 어떤 진료실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요 정도 크기에서는 충분히 자신 있게 깔끔하게 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복강경의 로봇 수술을 하는 것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드리게 되고요. 네. 환자분들이 들어보시고 어떤 저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또 의사가 어떻게 경험이 많은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제 로봇 수술이나 복강 수술을 한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성적이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 한국의 부인종양학회에서 많은 그 고민들 하였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논란도 하고 아주 뜨거운 디베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사들 개개인의 어떤 자신감과 어떤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주치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적절한 그렇다고 무조건 복강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복강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떼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미용이 뭐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재발 없이 할 수 있겠다 의사가 판단이 되면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상담으로 이제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은 이건 이제 3D로 제가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에서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 연구 하나로 이거를 포기하기가 매우 아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그 연구 때문에 무조건 개복수술 좋다 이렇게 말할 예. 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치 교수님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항암 치료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또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세포 독성 항암제 아주 힘든 항암제에 더해가지고 표적 치료제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결과가 좋게 나온 거는 이제 베파시즈마브라고 하는 어떤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키트로다고 하는 뭐 여러 면역 치료제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인 적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정하게 되면 쓰면은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병이 있다고 무턱대고 불안해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지만 병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의사한테 맡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진 병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해를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덜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치료 시스템에 잘 편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불안감을 또 떨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검진으로 암 되기 전에 발견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이렇게 주의하는 거는 HPV나 자궁경부에 대한 낙인이에요. 이게 이제 성 접촉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냥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 접촉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어떤 보수적인 성병에 굉장히 민감한 예, 국가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뭐 누구 책임이냐 이게 또 나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뭐랄까 낙인이 될 비난에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인데요.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PV는 워낙에 흔하고 누구나 다 걸릴 수 인생에 봐서는 50% 이상이 다 걸릴 수가 있고 이거는 워낙 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있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암이 되지 않게끔은 이제 검진을 잘 받는 거는 이제 스스로의 노력이 일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산부인과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시면은 아주 이렇게 칭찬해 드립니다. 너무 잘 오셨다고. 특히나 젊으신 분들을 먼저 그쵸. 오셨을 때는 너무 큰 용기를 내고 오셨기 때문에 잘 오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경과를 보이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거리가 멀어서 이제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흡연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바이러스 가지고 있어도 네. 흡연하는 분들이 훨씬 더 암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가 이제 밝혀졌거든요. 진행도 빠르게 되는 예, 건가요? 예. 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흡연은 반드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할 사항이 있고 이러한 이제 환자분들의 지식 정도랑 적극적인 치료 자세가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 공부하시려면은 이제 뭐 교과서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쉽게는 커뮤니티 찾아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다 나에게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자궁경부암 전 단계나 이제 암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진과 치료에 임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암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선뜻 가지기가 쉬운데 그렇죠.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고 잘만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암이 바로 자궁경부암인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강의하는 도중 좀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도님이 질문 주셨는데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살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폐경된 이후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네. 국가검진으로는 이제 12살, 13살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서 이제 그 친구들, 특히나 이제 성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 항체를 만들면 특히나 16번, 18번 항체를 만들면은 자궁경부암의 7, 80%를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검진은 그 꼭 하는 거 권유드리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난 분들, 특히나 성경험을 있는 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경된 여성분들도 항체가 생깁니다. 그 백신을 맞으면요. 근데 이제 백신은 말 그대로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만약에 16번 HPV가 있다, 그러면 꼭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9가지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뭐 사마귀를 만드는 항체도 있고 또 다른 암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맞는 것도 좋아해요. 남자도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들도 뭐 항문암이라든지 또 여러 이거 또 저처럼
자궁경부암 환자 많이 보는 사람, 수술 많이 하는 사람 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맞는 게 또 좋고 그러지 않고 남자들도 맞아서 항체 만들면은 나쁠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거 좀 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맞는데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세 번 맞아야 되니까 꽤 고가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비보험 그런 고가 같은 경우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맞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질문보다 좀 궁금한 건데 이게 폐경 관련 질문 주셨잖아요. 예. 이게 월경을 하는 여성과 이게 폐경된 여성의 좀 암 발생률 차이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암은 네. 어디까지나 나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폐경된 여성들한테 더 잘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험이 이제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그 전에 감염됐던 바이러스로 이제 자극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네. 폐경된 여성에서 폐경된 여성은 사실상 정상적인 과정에서 출혈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제 출혈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도록 월경을 안 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출혈이 발생하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뾰자기 삐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비정형 세포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얼마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저희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이게 조금 이렇게 의료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한번 볼 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비정세포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사 안 보고 뭐 6개월 있다 다시 검사 이런 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을 정도로 최대한 의료적인 어떤 소비를 안 하도록 이제 권유하는 가이드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의사 보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산부인과도 많고 물론 이제 요즘 많이 줄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검진을 하는데 6개월에 한 번 대부분 봅니다. 볼 때 세포 검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하고요. 자궁 확대경도 같이 보고요. 6개월. 좀 걱정된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데 1년 뒤에 보기는 저는 조금 불안하다 생각하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보시다가 그렇다고 계속 정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1년도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70세까지 하는 걸로 이제 가이드라인 돼 있거든요. 근데 70세 넘어서도 이제 저 같은 사람 좀 더 보기도 합니다. 되게 확실하신 성격이시죠. 예, 걱정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김영태님이 중입자 치료라는 채팅을 쳐주셨는데 저도 이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워낙 요즘에 좀 핫한 맞습니다. 키워드잖아요. 예. 특정 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이 자궁경부암에도 이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직은 대규모 데이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방사선 치료의 특징, 특히나 중입자 치료의 특징상 복강 내에 이 자궁 경부는 이렇게 딱 뭐랄까 움직이지 않고 네. 고정된 기관이거든요. 네. 장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궁 경부는 고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다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여러 병원에서 이제 계시는 방사선종합과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치료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입자 결과가 나온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규모 데이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입자 치료를 하기에는 뭐 좋은 조건을 가진 예. 뭐 위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시행될 수도 있지만 기존 방사선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 50분간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저도 좀 들으면서 제 미래 아내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좀 배려로 백신을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자궁경부암에 대해 걱정하시거나 뭐 환우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이미 뭐 정복으로 가는 암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기간을 넘어서 암이 진단된 분들도 뭐랄까 희망을 잃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산부인과를 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 나이든 뭐 많은 나이든 용기 내서 산부인과 방문하시는 게 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